예, 매주 월요일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을 논의하죠.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이제 금리 인하, 실적, 일본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일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이 어쨌든 시장의 기대보다 한 단계 앞서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시장의 반응들은 조금 엇갈렸는데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죠. 네. 원래 예상은 아마 이번은 안 하고 8월 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걸 한번 확인하고. 보고 나서 네.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허를 찌르듯이 굉장히 빨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재료로서의 성격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결과는 조금 좀 이렇게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당일날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안 내릴 거로 생각했는데 내렸으면 그렇겠지만 뭐 다음번에 내릴 걸로 이미 예측을 한 게 조금 빨라진 거잖아요. 네, 그래도 예. 아무튼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 전격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렇죠. 좀 갖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두 가지 시사점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하나는 세계 주식 시장이 좀 분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위주로 하는 미국과 그다음에 경기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또 다른 선진국 이 양대 진영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러는 국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 특히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6일 연속 하락한다든가 닷새 연속 하락한다든가 거의 못 올라간다든가 정고점을 못 뚫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이 서로 분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화제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서로 간에 움직이는 논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진영이 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로 움직였을 텐데 이제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오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이 이걸로 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로서 넘어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조금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 시장만이 그냥 그 금리만에 의한 영향으로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러는 것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금리 인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뭐 조금만 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이긴 하나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내리는 게 과거로 보면 약발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내릴 여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유로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에 따른 뭐 경기 부양이나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지 않나요? 부정적인 뉴스가 아닌 거는 사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해석을 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특히 이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최소한 아무튼 그래도 시장을 뭐 이렇게 약간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2달 전 정도서부터 이걸로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우리도 그렇고 경기 얘기, 실적 얘기가 좀 더 중요할 텐데 문제는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좀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특별히 예. 우리 시장은요. 예, 네. 그렇죠. 우리 시장도 상당히 어둡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뭐 우리 시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대략 한 30%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그 전망을 했고요. 지금도 네. 뭐 나오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 계속 그런 형태입니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을 쭉 보면 감익을 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이는 게요. 미국 기업 실적이 2분기에 2% 정도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네. 근데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종목별인데요. IT 업종이 대략 한 11.7% 정도 이렇게 감익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IT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종의 역할을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주력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의 이익이 어느 정도 그걸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IT 업종의 이익이 안 좋게 되면 그쪽에서 주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이 업종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전체적인 실적의 크기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만 업종별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 이런 데에 이익은 상당히 많이 좀 안 좋은 형태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방어적인 업종 이런 쪽은 조금 좀 이익이 그래도 나은 형태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네.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역시 이제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이익의 전망을 조금씩 채울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꾸준히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나오는 부분들에 특히 이제 그 증익이 되는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들은 그런 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예, 그렇긴 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그럼 있다고 그런 보셔야 쪽이 되겠죠. 조금 어딘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굳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예. 자동차 업종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말씀하신 거 오늘은 뭐 조금 궁금한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뒤에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반도체는 이제 워낙 큰 사이클을 한번 냈기 때문에 이후의 주종들이 쉽지 않다 반등이 말씀을 쭉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물론 일시적입니다만은 가격이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를 다시 돌릴 만한 요인은 안 될까요? 예,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수급상에서의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새롭게 창출이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공급 쇼크 이런 것들에 네. 대한 우려 부분들이지 공급도 않습니까? 쇼크가 예. 실질적인 건 아니고 예, 우려가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가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그 1990년도에 그 걸프전이 나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 예. 전까지 이제 유가가 대충 보게 되면 한 뭐 18불, 17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걸프전이 나면서 갑자기 40불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뭐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 네. 전 세계에 나가는 석유의 40%가 막히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4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18불 정도로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급의 변화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수급이 새로운 균형을 만들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재료의 영향은 빠져나가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이제 뭐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분명한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 수급의 전체적인 형태, 즉 IT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을 굉장히 이렇게 증대시키고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 건 아니니까 결국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 변화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소위 안전자산 중심으로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금이나 채권이나 주식 가운데 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약간 방어주 성격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죠.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투자자산도 올라가고 막 이제 그렇고요. 특히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이제 건데 그거는 아마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 하니까 유동성 공급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를 살 수 있는 매수 자금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그 측면 하나 있고 두 번째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실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이나 이런 것들의 투자 이런 쪽으로서 이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사상 가장 높았던 때는 역시 보면 이제 2000년대 중반 이럴 때에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금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경기가 어렵고 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수요는 금을 사용을 해서 뭔가 다른 거를 만드는 수요고요. 지금의 수요는 그냥 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뵙기 때문에요. 이번 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변수는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역시 뭐 지금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나오는 실적들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증익이 되고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거래량을 한번 좀 계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거래량이 적다가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형태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한 2,5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1% 이상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00억이라고 하는 순매수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지지부진하더라도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한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스닥이 소폭이지만 강세로 조금 전환했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좁히면서 오늘 뭐 약세이지만 그래도 나름 좀 초반 흐름들은 선방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